자, 준비되셨죠? 네. 그럼 잠깐 오늘 작업할 거 잠깐 이론적인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제가 대표를 만져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대표를 쓴 지가 한 100년이 넘었어요. 사실 그죠? 일제 강점기까지 합치면 거의 100년이 넘었는데 사실 일본 대표에 대해서 좀 일본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가 좀透視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대표에 대한 뭐 연구도 없었고 또 진지하게 이렇게 대표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좀 이론적인 기반이 너무 조금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표가 그냥 사실 일본 대표는 지금 함정이 되게 많거든요. 함정이 되게 많은 말물인데 이론적인 좀 접근이 없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했다가 대부분 그냥 그 함정에 빠지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론적인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이 있어야 조금 대표를 쓰시는데 좀 순발력도 생기고 좀 나름대로 자기가 대표를 해석할 때 창의력도 생기고 하니까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일본 대표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일본 대표 안 어렵거든요. 되게 쉬운데 일본 대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어미날에 있거든요. 이 어미날을 보시면 이게 어미날이 비정형이에요. 비정형. 정형화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서양 대표하고 일본 대표하고 다른 점이 서양 대표는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반듯하고 두께도 반듯하고 규격화되어 있는데 일본 대표는 규격화되지 않았어요. 비정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비정형이 이 일본 대표를 어렵게 하는데 사실 이 일본 대표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이 일본 대표가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중국 대표가 조선으로 넘어가서 조선 대표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게 일본 대표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 대표하고 이게 조선 대표가 이게 미리 대표에서 일본 대표의 이 당김 대표로 변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어미날 속에는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표가 어려워져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일본 대표가 쉬워져요. 이게 대체적으로 일본 대표에서 좌절하는 건 이 어미날의 비정형이 왜 생겼고 어떤 식으로 대표직을 작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표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직각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직각자 들어보시고 빨리 진행을 할게요. 어미날 등을 이렇게 한번 대보실게요. 가끔 저 앞에 따라보고 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어미날 등을 이렇게 그건 안 맞아. 대보실게요. 대보셨죠? 오목하게 대편나라서 거기로 보지 말고. 오목하게 파여있죠. 이 부분이 일본 대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오목하게 파져 있는 거 뒤에도. 다 확인하셨죠? 네. 이 오목하게 파져 있는 알값이 강성 그 뒤에도 한번 대봐요. 날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게 대장장이 맘이에요. 이 알값을 얼마나 줄지는 대장장이 맘이에요. 이 알값이 다 다릅니다. 자, 보셨죠? 자, 이게 일본 대표 핵심이고요.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빼먹고 갔네. 일본 대표 어미날은 쇠기 형태입니다. 아래가 얇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꺼워요. 그죠? 아래가 폭이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요. 이 쇠기 형태입니다. 이 서양 대표와 일본 대표가 구분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쇠기 형태이고 서양 대표는 그냥 직사각형 형태고 반듯하고. 그럼 이 쇠기 형태에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쇠기 형태로 발전을 했을까요? 일본 대표가. 편하잖아요. 직각으로 딱 서양 대표처럼 이렇게 날물이 직각으로 정사각형으로 딱 잡혀 있으면 세팅하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넣기가 여기다 어미날에다. 근데 일본 대표가 왜 이렇게 쇠기 형태로 진화를 했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쇠기 형태로 진화를 했을까요?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쇠기 형태로 만들면
이 쐐기 형태가 대표집에 박히기 때문에 이 어미날을 잡아줄 다른 부수적인 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게 쐐기 형태가 아니고 그냥 U자고 Z자형이면 대표집에서 어미날을 잡기 위해서 뭔가 장치가 필요하죠. 뭔가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장치를 가는 순간 이 어미날을 정교하게 미크론 단위로 조정이 힘들어져요. 그죠? 서양 대표 손으로 레바 돌려서 미크론 단위 조정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대표는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미크론 단위로 조정이 돼요. 이렇게 치면 조정을 못 해요. 근데 대표집을 간접하게 하면 조정이 가능해. 이렇게 치면 날물이 후퇴하잖아요. 이렇게 치면 날물이 올라옵니다. 그게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쐐기 형태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쐐기 형태의 장점은 미세 조정이잖아요. 미세 조정이고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박혀 있으니까 다른 장치가 필요 없어요. 단점이 또 있죠. 단점은 세팅이 어려워요. 쐐기 형태가. 그죠? 두께가 다르잖아요. 다. 앞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표집에다가 이게 1대1로 맞춰주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저기 저 메모 대표 깨진 거 보셨죠? 잘 깨집니다. 대표집이.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쐐기 형태이기 때문에 잘 깨지는데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쐐기 형태로 진화를 했어요. 발전을 했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일본 대표는 이게 이 상태에서 폼이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더 이상 여기다 뭔가를 추가하면 서양 대표가 되거든요. 일본 대표는 이 상태에서 폼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쐐기 형태라는 거 같고 아까 보셨죠? 여기가 오목하게 파냈어요.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팠어요. 여기가 오목하다는 소리는 물매면이 볼록하다는 소리죠. 그죠? 1대1로 맞춰야 하니까요. 1대1로 맞춰야 하니까 여기가 오목하면 여기가 볼록한데 여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오목하게 파놨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오랜 시간 이게 노하우거든요. 일본 대표의 노하우인데 뭐 하려고 이걸 귀찮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판판하면 물매면 수정하기가 되게 편해요. 여기도 판판하게 굳이 줄로 긁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오목하게 파놔요. 이것 때문에 일본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굉장한 장점도 있지만 엄청난 단점도 있죠. 세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매면을 볼록하게 1대1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여기다 이렇게 오목하게 파놨냐 이거죠. 대표법이 잘 빠지게 공기죠. 돌 돌게 온도텐 그뭐 늘어나고 그런 건가요? 이건 이렇게 파는 이유가 반듯하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펑슷하게 내려가게. 일본 대표가 만약 여기가 오목하게 안 파져 있으면 판판하면 이렇게 판판하면 이렇게 때려도 사람이 정중하게 못 때리잖아요. 때린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요걸 날물을 뺄 때도 여기가 판판하면 이 때리는 위치에 따라서 날물이 틀어져서 요동치잖아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요걸 요렇게 파놓습니다. 알값을. 근데 이 알값이 되게 크진 않아요. 원래 이 알값이 조금 더 많이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때릴 때도 잘 내려가겠지만 이 알값이 이게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이 작은 건 직접 타격해서는 빠듯이 안 내려가고 간접 타격했을 때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어미날을 처음에 넣을 때는 어미날을 타격하지만 빼고 올리는 대표집으로 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어미날을 그냥 이렇게 넣고 당연히 누르고 타격을 하고 나머지는 빼고 올리고 대표집으로 간접 타격하는 거죠. 이 간접 타격할 때는 이 부분이 알값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일본 대표가 미크론 단위로 대표값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삐뚤삐뚤 내려간 상태에서 어미날 옆구리를 쳐가지고 미크론 단위로 조정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얇게 깎기가 가능해요. 이 부분을 항상 일본
일본 대표를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항상 파여 있다. 이게 파여 있고 물매면은 볼록하다. 이거 기억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각차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물매면을 보시면 물매면 요만큼이 물매면으로 요만큼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요만큼 이게 물매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반듯한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는 아니고 물매면이 들어가는 부분만. 자, 이건 자, 반듯한지 반듯해야 좋겠죠. 반듯한 게 희망사항이죠. 반듯한가요? 예. 자, 선생님 반대로 나무를 뒤집어서. 아 이쪽이요? 풍력화되는 자, 반듯한가요? 약간 반듯한가요? 반듯한지 확인만 자기 대패가 한번하네. 이게 어미날 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등이 반듯한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물매면 수정할 때 자 여기가 오목한 거는 다 기억을 하셨고요. 오목한 건 다 기억을 했는데 저 강 선생님 자꾸 제 방방송을 자 이쪽 좀 보시고요. 자 오목한 거 다 이제 기억하셨습니다. 오목한데 여기가 오목한데 이게 물매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반듯해야 세팅이 편하겠죠. 네. 그죠? 여기가 반듯하면 그대로 여기는 오목한 걸 기억하니까 반듯하게 풀로 긁어내면 이게 세팅이 간단하겠죠. 근데 일본 대표 대부분이 여기가 반듯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좋은 대표들은 좀 잡아서 나오는데 거의 95% 이상의 대표가 여기가 반듯하지 않아요. 여기가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듯하지 않다는 거. 그러고 세팅할 때 어떻게 해야죠? 여기는 오목하니까 물매면을 여기를 볼록하게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가 반듯하지 않아요. 일본 대표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냐고요? 세팅을 할 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래? 근데 이게 반듯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강철과 연철의 접수가 되잖아요. 일본 대표는. 팽창력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휘어져요. 팽창력이 다르기 때문에 강철과 연철의 팽창력이 다르기 때문에 열처리 과정에서 살짝 휘어지는데 요걸 반드시 잡아주는 대장장이들이 거의 없어요. 세팅이 우리가 얇게 깎여도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반듯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줄로 잡아요. 반듯 잡아서 씁니다. 여기는 세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기도 오목한데 여기도 반듯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3차원이거든요. 세팅 자체가 어려워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그냥 실전 사용에서는 안 잡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정도 볼록한지 오목한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볼록한 것과 오목한 거에 따라서 연필 자국이 묻어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 대패가 오목한지 볼록한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자, 다 확인하셨죠, 엄미날? 자, 그 다음에 엄미날 이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날골로 들어가죠. 자, 이쪽 양쪽 가장자리 부분이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 반듯한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반듯한가요? 예, 거의 99%가 안 반듯합니다. 원칙은 반듯한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골을 반듯하게 잡잖아요. 여기도 반듯하게 잡혀서 반듯하게 내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일본 대표의 이 부분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연철과 강철의 팽창력이 달라서 휜다고. 이것도 휜 부분이에요. 이걸 옛날에는 잡았습니다. 반듯하게. 이제 최종 발효가 되고 문질러가지고 반듯하게 잡았었어요. 편하게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뒷날이 굉장히 넓어졌죠. 요즘에는 그냥 안 잡아서 세팅을 합니다. 안 잡아도 충분히 세팅하기 때문에요. 근데 분명한 건 휘어져 있다는 것. 원칙은 반듯해야 좋다는 거. 그죠?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오목하게 휘어져 있죠. 예. 그 다음. 이거 휘어진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매면에 다룰 때, 날골에
잡을 때 양쪽만 잡고 가운데는 살짝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살짝 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하나, 둘, 셋, 네 점이 닿으면 돼요. 날골에 가운데만 살짝 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실 건요. 날골입니다. 이 날골에 들어가는 어미날 양쪽 가장자리가 특히 뒤에 양쪽이 살짝 휘어 있죠. 휘는 것이 같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열처리 과정에서 휘어지는데 휘어질 때 양쪽이 똑같이 휘어졌냐 안 휘어졌냐 이 차이가 세팅에서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지겠죠. 작은 차이예요. 사실 작은 차이인데 세팅에서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놓고 까닥거려 보는 거예요. 까닥거려 보면 여기가 따뜻한 순간 안 움직여야 돼요. 이게. 그죠? 이렇게 놓고 물면에 들어가는 부분이 까닥거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정확히 한마디로 평화가 맞아야 한다는 소리죠.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죠? 그게? 자,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날골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꽉 잡아주고 여기가 떴다는 얘기죠. 다이아몬드 수도를 해보는 게 확실히 소리가 나요. 자,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대패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매면과 날골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 돼요. 어미날을. 그래야 얘가 부재를 깎고 나갈 때 이 날 끝에 엄청난 저항이 걸리거든요. 이 저항을 치고 나가는 힘이에요. 이게 여기를 정확히 잡아줄 때 날골에서 잡아주고 물매면에서 얘를 받쳐줄 때 정확히 치고 나가려면 얘들이 정확히 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떠 있으면 얘가 찐따가 되거든요. 나는 찐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발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날이 이렇게 떨리면서 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어느 한쪽이나 떠 있다면, 어느 한쪽이 떠 있다면 떨리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세팅법에서 이런 걸 다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어미날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기 어미날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자, 이 어미날이 다 지금 확인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편가리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중고 대표는 편가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놓고 직각제를 세웠을 때 양쪽의 공간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공간이 떠 있죠. 예. 그 다음 이 공간을 직각자 이 공간 떠 있는 만큼 여기도 떠 있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공간이 안 같죠? 안 같죠? 공간이. 그럼 편가리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 한쪽으로 갈려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어미날이 편가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확인이 되십니까? 확인하셨어요? 편가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편가리, 자, 이렇게 봤을 때 편가리를 빤듯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어미날을. 자, 편가리가 놓고 직각대를 댔을 때 여기서 뜬 공간과 이쪽에 놨을 때의 공간이 양쪽 공간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편가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편가리가 있어요. 어미날에. 대부분. 왜 편가리가 생기냐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연마할 때 자꾸 오른쪽이 먼저 갈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자, 됐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자, 됐죠?
대부분 자기 어미날이 편가리가 얼마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왜 일본 대표는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될까요? 서양 대표는 편가리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미날 등이 판판하니까 살짝 비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대표는 편가리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일본 대표는 아예 설계 자체부터 편가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1%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일본 대표는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될까요? 그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승률도. 예? 승률도. 구분대로 그대로 그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자, 다 설명을 했어요. 아까 부분에. 일본 대표에서 편가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 편가리가 있으면 일본 대표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일본 대표 아닙니다. 편가리 있는 대표는.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대표는 편가리를 전혀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 다 보면 편가리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른손 힘이 세니까 오른쪽으로 자꾸 더 연마가 돼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하고 자꾸 수정을 해주는 습관이 있어야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편가리가 다 생깁니다. 근데 일본 대표는 편가리가 있으면 일본 대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거 뭐라 그래야 그냥 중국 대표 비슷한 대표예요. 자, 편가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어르신들 놀리면 안 되지. 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오목합니다. 그죠? 요 오목하다는 이유는 물매면이 볼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1대1로 매치가 됩니다. 이게 물매면이 볼록해요. 어미날도 여기가 오목합니다. 쫙 내려갔죠. 아주 올라갔다 내려가는 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편가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미날을 틀어야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볼록한 데다 어미날이 오목한 걸 틀으면 약을 쥐어짜죠. 물면을 쥐어짜잖아요. 올라타야잖아요. 올라타면 대패집은 나무고 어미날은 쇠예요. 쇠가 약을 쥐어짜면 야 대패집 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딱 틀어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물론 다 설명을 드리는데 얇게 깎기라는 건 바닥평이 전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대패를 어미날을 때리든 덧날을 때리든 대패집이 평을 내가 이 대패를 평을 잡아놨으면 어미날 때려도 이 평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그죠? 어미날을 때렸으면 야가 평이 깨지면 또 잡아야 되잖아요. 또 잡아야 하는데 또 잡으려면 어미날 내려놓고 못 잡죠. 평을. 어미날을 후퇴시키고 평을 잡아야죠. 후퇴시키려면 물매면을 비틀죠. 그럼 다시 평이 깨져 있어요. 틀리니까 비틀리니까 평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대표는 편가리가 생기는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막대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싼 일본 대표를 샀을 때는 뭔가 그래도 싸구려보다는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사잖아요. 네?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그냥 보급형은 아니고 그냥 일본 기본적인 대표들은 너무 끌어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얇게 깎기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대표예요. 일본 대표는 특별한 사람이 얇게 깎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돼요. 일본 대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근데 왜 그러면 얇게 깎기를 해야 할까요? 일본 대표가. 일본 대표는 왜 얇게 깎아야 돼요? 서양 대표하고 일본 대표는 종이 달라요. 근데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다 얇게 깎기가 돼야 돼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얇게 깎으면 장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힘이 덜 들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하루 종일 대패를 쳐야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다 하지만 힘이 확실히 덜 들고 또 얇게 깎으면 확실히 덜 뜯겨요. 그죠? 확실히 덜죠. 그리고 얇게 깎을수록 어미날이 오래 버팁니다. 내구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다 얇게 깎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얇게 깎아야 돼요. 그냥 식전이니까 이런 변명 없어요. 그건 대표에서 기본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최하 일본 대표를 쓰면 30미크론 이하로 내려와야 그 대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가면 그냥 서양 대표나 똑같아져 버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이해가 하셨죠? 왜 편가리가 생기면 안 되는지 우리 변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 대표에서 편가리 부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편가리는 반드시 잡아줘야 하거든요. 왜 잡아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설명을 잘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죠? 반드시 편가리는 없어야 하는데 편가리가 있는 순간 일본 대표는 얇게가 안 나와요. 왜 얇게 안 나오냐고요? 바닥평이 이미 틀어져 있어요. 일본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마지막 날쯤에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어미나를 때려서도 바닥평이 안 변해야 세팅이 잘 된 거예요. 그죠? 어미나를 타격을 해서 어미나를 난립으로 내밀었는데 바닥평이 깨져 있으면 대표를 못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요? 계속 그러면 넣었다 뺐다 하면서 평만 잡고 있어야 하루 종일. 그죠? 근데 세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어미나를 타격해서 난립으로 날을 뺐어도 난립으로 날을 많이 뺐어도 바닥평, 3점평 정확히 말하면 3점평이 안 깨지고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유지가 돼 있어야 대패를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 대패는 사용할 때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는 항상 바닥평을 잡거든요. 이게 오늘 썼다가 그냥 놔뒀다 내일 쓰려고 해도 날물을 뒤로 좀 후퇴시켰다가 저런 정반에도 항상 사포 붙여 있으니까 두어 번 문지르고 써요. 두어 번 문지르고 대패를 사용하는데 바닥평이 이 어미나를 후퇴시켰다가 바닥평을 잡고 어미나를 타격해서 어미나를 내밀었는데 바닥평이 깨지면 이 대패는 내버려버려야 돼요. 짜증나잖아요. 못 쓰잖아요. 바닥평이 깨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대패밥이 얇게가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어딘가에 떠있거나 어딘가에 비스듬하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세팅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제일 먼저 할 거 답이 나왔잖아요. 편가리를 잡아야죠. 다 편가리가 있습니다. 정확히 편가리가 잡혀있는 어미날은 뭐 세대패는 모르겠는데 중고대패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조금씩이라도 다 편가리가 있어요. 이제 오늘 수업은 다이아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편가리를 잡다 보면 나물이 좀 짧아지겠죠. 그럼 뒷날이 없어지잖아요. 뒷날이 없어지면 뒷날을 다시 내밀어가지고 뒷날 내밀을 해서 뒷날을 내밀어서 뒷날을 형성하고 편가리를 잡으면 우리를 거의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할 일은 편가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수업 시작이에요.